안녕하세요. 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 플러스 영어학원 YNS 영어학원 배경고 내신을 담당한 유리쌤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번 배경고 내신에 관해서 브리핑을 해보면요. 일단 이번 배경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 1과 그리고 모의고사 2024년 6월에서 독해 파트 전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즉 18번부터 45번까지로 총 28문제가 출제되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모의고사 개수가 많은 편에 좀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좀 변형이 전체적으로 배경고 같은 경우는 총 객관식만 30문항이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변형이 18문제, 변형이 없는 문제가 12문제로서 변형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그리고 교과서보다는 교과서 외에 출제된 문제들이 훨씬 많았고요. 거기에 외부 지문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던 지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평상시 독해 실력이 좀 좋은 걸 요구하고 내용을 볼 때도 이제 이게 외부 지문 2개가 아무래도 내용이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나왔다기보다는 중심 소재를 같이 차용한 간접 연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중점을 두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시험지는 공개할 수 없고 변형된 부분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변형이에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전체가 다 한 문장만 갖고 변형되든지 아예 소재만 갖고 오고 다 이렇게 변형된 문제들이 꽤 많고, 특히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서 내용인데 전혀 중심 소재만 갖고 오고 싹 다 변형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상의 난이도는 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면요. 이번 배경고는 아무래도 다른 학교와 다르게 객관식만 출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쉽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객관식만 출제하다 보니까 주관식인 서술형이 같이 출제되는 학교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다소 조금 높게 출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항이 없어서 변별력 확보의 전략이 필요하다 보니까 변형이 높은 이거를 변형으로 그 변별력을 조금 하는 것 플러스 외부 지문이 있기 때문에 이 외부 지문으로 아이들의 등급을 나누는 컷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모의고사 전체가 총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학습량이 많이 요구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경고 같은 경우는 체감상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변형 때문에 그렇고, 선지의 어휘가 아무래도 교과서나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리고 함정 문항도 많았어서 아이들이 단순히 암기로만 모의고사를 기억했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많이 틀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리고 유반이어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완벽히 숙지를 해야 되고, 외부 지문 배우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변별 대응력이 많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등급이 많이 갈렸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변형되는 내용에 완벽한 숙지가 필요하고, 그 원래 논조에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파악하거나, 혹은 보기에서의 어휘력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특히 유반이어를 어느 정도 유효와 반이어를 파악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했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과 변형 대응에서 이 문장 변형과 그 외부 지문의 해석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아예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30문제였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조금 중요했던 시험이어서 처음 보는 친구들은 아마 시간도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읽히기는 하는데 내가 아는 내용이 아니네 이렇게 느꼈던 친구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고 시험에 대비해서 저희 YNS 같은 경우는 자체 워크북과 그리고 자체 교재를 가지고, 내신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과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반복 훈련을
반복 훈련과 유의어 반의어를 따로 정리해서 나눠줘요, 리스트를. 그래서 이 부분에 끊임없는 암기, 그리고 마무리 자료라고 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예상될 그 모든 모의고사를 손글씨로 정리해서 나눠주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빈틈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마지막에 아이들이 그 부분만 잘 파악하여도 점수가 나올 수 있게, 특히 중하위권 아이들이 마지막 마무리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점수를 고득점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번 특히 이제 그 워크북의 단계별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어, 한글 제목, 주제 같은 경우 특히 티처스 포인트라고 이미 독해 수업 때 저랑 많이 연습해봤던 그 제목이나 주제를 영어로 다시 한번 써보기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용을 인지하고 따라가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 수능 마스터라고 해서 서술형 연습을 좀 했었어요.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제문만 영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자료에서는 핵심 분석지와 네컷 만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혹시 변형이 되더라도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반이어를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다 암기하여서 아이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고 같은 경우는 유의어, 반의어가 많이 중요해요. 아무래도 변형을 100%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선지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내신 단어 수준 외에도 조금 더 어려운 고난도 어휘까지 완벽하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장 자체를 다 패러프레이징해서 아예 새로운 간접 연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해는 이미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독해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100% 변형되거나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경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새로운 지문을 바로 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문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한글로 그 부분을 다시 정리, 그리고 영어 재진수를 통해서 간접 연계되는 파트를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긴 한데 저희가 어쨌든 고득점을 하려면은 이 변형과 외부 지문이 많이 중요하고 어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이번 기말고사는 대비하려고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